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자들의 교회 위험성 12편, 제자들의 교회 대안학교 김종학의 아이들입니다. 제자들의 교회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김종학에게 보고를 하고 이 대안교육시설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김종학과 제자들의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저희 3명의 자녀들도 이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그때 이 교육시설이라도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뼈아픈 후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을 제가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교회 대안학교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 할 때 교육청을 방문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교육감 한라인에 신고하고 교육분야 대구시 의원 6명에게 알렸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알리고 교육청 앞 1인 시위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현행 대안교육 법률로는 제자들의 교회 대안학교의 실체적 위험성을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제가 18년을 속은 것처럼 또 다른 가정이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겉모습만 보고 그곳에 빠져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자들의 교회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겉으로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는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시작하면서 교회 아이들과 일주일 내도록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발견한 것은 바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도 품행이 불안정한 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감으로 있던 김종학의 부인에게 계속해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다수의 아이들이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했고 약을 먹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은 학교에서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는 유아 자의 행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남학생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여학생과 성적 접촉을 가졌던 것을 울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에게 그것이 오랜 정제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여자아이는 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부분을 드러내는 이유는 제자들의 교회 대안학교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늘 성령의 임재와 거룩을 말하였던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겉으로 말해지는 것과 실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시리즈의 제일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보다도 훨씬 더 김종학의 가르침이 100% 진리라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바이든은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 인물이며 백신도 666 베리칩의 전 단계인 가짜이고 예수님은 2029년에 재림을 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첫째 부활에 들림받기 어렵고 다른 교회들은 모두 잠자고 있고 목사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존재이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표는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의 영혼과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 다음 주 금요일, 내일 모레 말고 금요일 날 목사님 고기 파티하는 거 여기서. 고기 파티. 국제학교. 응? 제발 딱 마치고 저녁을 2달간 못 해줬더라고 목사님. 12월 달에 해주고 나서 못 해줬어. 여기 다 고기 파티.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삼겹살, 목살부터 소세지, 새우 막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다 해가 먹자. 응? 먹자. 목사님 살을 때 그렇게 아주 다 폴린도 거기서 딱 들어가지고 쫙 먹는 거야. 괴시. 우리 애들 좋아하면 됐지. 글쎄, 좋죠, 여러분? 계속 여기서 와서 밥 먹어. 그냥 와가지고. 그래서 막 놀고 그러고. 25일날 고기 파티부터 확 시작하죠. 고기 먹고, 목사학교 우리 아이들, 엘리아들, 힘내야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따라서. 전부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버려야 돼! 다 순교해야 되는 거야, 다 순교.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건데, 마지막 때 뭐가 있어? 짧은 인생, 여기서 살다가 다 순교해야지! 셋째, 아이들의 양육권에 있어서 부모보다 목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교회 대한학교의 교육 목적, 인재상을 현판에다가 그레이스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레이스맨은 제자들의 교회 목사 김종학이 자신의 호라고 말하는 해인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그레이스맨이라고 명시할 때 결국 이 아이들의 목표는 저렇게 김종학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김종학이 되어 각자의 직업 영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그때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 안의 분위기에 취해서 김종학의 아이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사는 부모 세대들을 비난하며 자녀 세대들에게 저런 허다한 잡촉들을 본받지 말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늘 혼나는 부모들조차도 자신들은 너무나 부족하기에 당연히 목사를 본받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보다 목사에게 먼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지침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부모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자들의 교회 대한학교 정관을 만들 때 명문화되었습니다. 교회, 가정, 학교 순으로 아이를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김종학의 인식에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자기 말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청지기인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인데 김종학의 왜곡된 교회론에서는 목사와 교회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김종학의 가족 개념은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하는 교회 전체 성도를 자녀화하는 영적 가족 개념입니다. 목사의 왜곡된 인식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가정에 허락하신 교육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지고 결국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발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자들의 교회 대한학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곳에 있는 3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